미국 주식 이야기. 12월 3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혼조세라고 볼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이제는 좀 쉬어갈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많이 어떤 리오프닝 랠리로 올라온 것 같은데 거품이죠. 일종의 우리가 리오픈을 한 게 아니라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갈 듯. 오늘은 여기에 보이는 이런 내용으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간 분석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편중돼 있죠. 지금 산업재랑 그 다음에 소비재 쪽으로 많이 그린이 있고, 그리고 테크놀로지 쪽은 이제 조금 그린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분위기죠. 아직도 세미컨덕터 쪽은 아직 스트롱하고요. 세미컨덕터는 좀 우리가 사야 될 종목인데 너무 핫해서 아직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 버블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보면 이 보라색 쪽을 보시면은 대부분 항공주들이 오늘 상승을 많이 리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증시 시장은 이 네 가지 얘기로 결론이 다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켓이 상승을 이끌면서 시작했어요. 보면은 이제 마켓이 미리 상승을 해서 시작하는 날이 있고, 상승의 분위기로 시작해서 쭉 마켓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으로 시작해서 쭉 상승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분위기의 마켓이었어요. 오전까지는. 그 이유가 신규 실업 수당 청구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부양책 논의가 시작됐죠. 그 힘을 받아서 마켓이 힘을 받고 상승을 계속 이끌어갔죠.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보잉에 대한 뉴스예요. 보잉의 737 맥스가 주문량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보잉주도 올라가고, 리오프닝 랠리 때문에 오르고 있던 항공주도 또 덩달아 더 오른 오늘 하루였어요. 좀 이따 보잉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또 보잉이라고 하면 또 보잉에 하청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스피릿이라고. 거기가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찬스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항공주가 오른다 그래서 지금 또 급하게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항공주 사시라 그럴 때는 그때는 워낙 바닥이었고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부터 지금 이 리오프닝 랠리를 바라보면서 항공주를 사시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이제 1단계 올라왔다고 치면 이제 2단계 올라가는 부분은 좀 더뎌질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항공주 사가지고 고점에 물리지 마시고, 물론 회복은 하고 올라가겠지만 지금 몇 달 동안 보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빠른 회복세는 없을 거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재정적인 회복이 1, 2년은 걸려야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종의 호피움 때문에 올라간 그런 주가가 정상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항공주가 급격히 상승했던 거는 코로나 백신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그 회사에서 퍼포먼스를 갖고 퍼포먼스가 좋아졌을 때 주가가 따라 올라간다는 거,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름주도 그렇고 항공주도 그렇고 말씀드린 게 100% 회복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60%까지 회복되는 거는 빨리 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도 40%에서 50% 사이로 다 회복이 됐을 거예요.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가가 다 내렸잖아요. 주가가 내린 이유가 파이자에서 백신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가 생겼어요. 좀 딜레이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생겨서 이제 주가가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켓은 어떤 팩트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뉴스 가지고, 루머 가지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으로 사고 그 다음에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 며칠 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그 상승의 분위기를 약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 일단 좀 내려갔어요. 주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내려가죠. 이 부분은 괜찮아요. 폭락장이 아니라 이렇게 서늘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작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 훨씬 우리한테는 안전하고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아직 변동성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하루 안에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거죠. 그 변동성 자체가 며칠에 거쳐서 생겨버리면은 엄청나게 이를 수 있지만 하루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폭이 잔잔하다는 거죠. 또 뉴스 아리클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나누어야 될 그런 뉴스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리커버리가 좀 약하지만, 리커버리가 위크닝 하지만 회사들은 아직도 투자를 하기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스탁 마켓에 돈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자가 낮잖아요. 이자가 낮기 때문에 회사들은 국가한테 자금을 빌려올서 재인베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기술 개발에 돈을 더 쓰거나 그런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인베스트를 할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스탁 마켓에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보통 이렇게 리세션이 있을 때 회사들이 많이 커요. 왜냐면 자금 유입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금이 풀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매뉴팩처 컴퍼니들이 벌써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보잉이나 텍스트론이나 캐터필러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죠. 지금 12월 달부터 성장세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2021년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훨씬 성장이 좋을 거예요. 그게 뭐 영원한 건 아니지만 2021년을 대비하는 그런 예견입니다. 2021년은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뉴스 하나는 올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가 됐죠. 완전히 테슬라의 편이 되었어요. 이제 막 주가도 올려주고 좋은 얘기도 막 날려주고 보면은 이제 뭐 지금의 주가에서보다도 30% 정도 더 가치가 있다. 780불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샤오팽이 리지하이라는 그런 회사랑 무슨 딜을 맺었다고 그래가지고 리지하이라는 그 종목이 오늘 엄청나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종목인가 가봤더니 무슨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포테인먼트 센터에 이렇게 뭐 아이콘 같은 거 넣고 뭐 좀 게임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그런 좀 그런 거 구성해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좀 자잘한 회사인 것 같은데 별로 투자할 가치는 없는 것 같고, 이런 뉴스 보고 투자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확실히 기업 분석하시고 회계가 확실한 회사인지 확인하고 투자하세요. 중국 걸 하시려면 이제부터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아젠다를 하나 넣었어요. 우리가 차트 스쿨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화 학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끔 제가 사이사이 영상 사이에 넣긴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끔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또 구독자들, 또 새로운 구독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옛날 영상에서 못 보시면 또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우리 US 달러와 골드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금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금이 지금 4일 연속으로 3일 연속이죠. 3일 연속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달러를 보면 달러도 이 달러 지수가 90까지 거의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마 9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최근에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달러 지수인데 지금 최저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달러 지수가 90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미국이 원치 않는다 그러거든요. 3년치 최저점이 88인 적도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략 89 그 정도가 최저점인데,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달러와 금은 통상적으로 반대로 움직여요. 달러가 올라갈 때는 금이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갈 때는 금이 올라가고,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지난주에 좀 그랬거든요. 달러도 내려가고 금도 내려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달러가 내려가면서 금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지표를 봐도 주식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징조를 보이는 거죠. 불안감을. 그래서 금 가격의 움직임도 지금 상승으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금 가격의 패턴을 한번 보면은 그렇죠. 이제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인디케이터들이 있어요. 한번 금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공부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차트 스쿨에 와서 이제 차트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ALB라는 종목과 보잉, 스피릿, 그 다음에 제트,
ETF, 그다음에 도미노 피자, 그리고 빅커머스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알버말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그 케미컬 회사예요. 화학 회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드는 게 많아요. 하여튼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고무 제품도 만들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고 뭐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거 모든 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스노우플레이크 애널리시스를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디비던드 나오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면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아주 최상은 아니지만 나쁜 그러니까 한 뭐 60%에서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죠. 뭐 여러 가지 볼 건 없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오버밸류가 심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보통 이렇게 미래의 성장이 이렇게 크지 않은 회사들 왜 그런지 보시면은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오는 수익들을 배당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급격한 경사를 지지 않고 완만한 경사를 지게 돼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을 봐도 지금 2020년 보면은 자산이 좀 더 많긴 한데 이 부채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갑자기 이 종목이 상승을 많이 했어요. 1년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가 팬데믹 때고 그 전에 최고점 그게 92 정도 되는데 이 어닝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급상승을 하고 그 탄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락세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모든 커브들이 다 꺾어지고 지금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도 지금 빨갛게 이제 돌아서고 있고 128 내지는 122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걸과 121을 체크하고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 밑으로 떨어져서 이런 헤드 앤 숄더 전체 대칭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갈지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보잉을 보시면요. 지금 팬데믹 이후의 최고점을 오늘 뚫었죠. 이 점 230 그걸 뚫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모든 차트의 선들이 상승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과열 증세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보잉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올랐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예상하시면 안 돼요. 거의 요것만 보면은 잡주랑 똑같은 그런 패런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 때문에 이런 볼륨이 생기면서 상승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상승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란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상승이 계속 있다 그러면 뭐 내년 초에 그냥 다 회복하겠죠. 하지만 보잉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1년은 보셔야 돼요. 1년치 전고점은 뚫었지만 그 상승 모멘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몰라요. 이거는 장기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모멘트에서 사시는 분이나 그 전에 사셨던 분이나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이 이제 시작이고 아마 1년에서 2년 동안 계속 회복이 있을 그런 종목입니다. 느리게 가는 종목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지지선이나 저항성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 큰 의미가 없어요. 보잉 가지고 단기 수익을 얻으시려고 그런 분도 없으실 거고 보잉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점에 들어가셔도 최소 1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프릿은 보잉의 하청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가 그냥 베이비 보잉이에요. 보잉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보잉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보잉이 좀 단가가 좀 세신 분은 이 스피릿을 가져가셔도 돼요. 보잉에서 준 하청대로 해서 만드는 그런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보잉이 잘 되면 이것도 계속 올라갑니다. 아무리 주가 단가가 낮아도 변동성이나 그런 것들은 보잉이랑 비슷하게 갈 테니까 이것도 아주 장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매수점이나 매도점 같은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전고점 36.3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본인이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에 좀 적게 사고 싶다 그러면 뭐 한 3불 정도 더 낮은 33점 그 정도 정해서 사는 걸 생각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것도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덩달아 항공주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항공주는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좀 안전하게 이
ETF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항공주는 개별 회사마다 또 다른 정책이 있고 그쪽마다 또 리커버리 되는 수순이 다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 이것도 오늘 거의 보잉이랑 비슷해요. 전고점을 뚫었죠. 근데 이 상승이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게 이 저점에 있을 때였어요. 18 정도 있을 때. 그쵸? 그때 사셨으면 지금 거의 50% 가까이 한 40%인가요? 그렇게 상승이 됐죠. 근데 그 상승이 계속 지속되라는 법은 없어요, 이제. 이제는 실질적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 정도예요. 기대하는 거는 26선. 그러니까 보시면은 전에 빅드랍해서 갭이 생긴 그 정도까지는 이게 받쳐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날이 한 10% 정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제 한 10% 후부터는 실질적인 실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단기에 이런 수익을 기대하시고 들어가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항공주를 사세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기름이랑 똑같아요.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1년 정도를 보시고 사시면 회복이 있을 거다. 그런 의미로 리오프닝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주의사항은 물론 성장은 있지만 이제 이 성장의 속도가 이런 곡선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장의 속도가 거의 뭐 천천히 이거의 한 반 정도의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제가 예견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미노스 피자 이 차트를 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봐달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그냥 평균선들만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이 저한테 차트 좀 봐주세요 그런데 차트를 봐주세요가 그 차트를 왜 보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차트를 봐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차트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애들을 부모님들한테 맡길 때 있죠, 어렸을 때. 그럼 애들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애들만 봐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냥 애들이 다치든 안 다치든 먹든 안 먹든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봐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애들 밥도 먹여주고 시켜달라고 그러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저도 그냥 차트만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도미노 봐달라고 하신 분 제가 그냥 차트를 볼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지금 와 있는 상태가 383 정도에 와 있죠. 보면은 지금 다 하향 곡선이네요. 그렇죠? 8일선, 21일선, 55일선이 순서가 다 바뀌어 있고 지금 8일선이 꺾여 올라가려 그러다가 힘을 못 받고 다시 내려왔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는 더미너는 좀 더 떨어져야지 올라올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일단 375를 확인하러 한번 가겠네요. 375를 한번 확인하고 가고 거기서 다시 반등을 하든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375까지 한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좋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상승이 올라가면 390을 저지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이 전체적인 곡선이 바뀔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느낌에는 내일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내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인디케이터들이 더 많이 보이네요. 375 지지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 375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시면은 항상 얘가 여기를 치고 또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여기를 치고 또 치고 그랬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간이 너무 기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10월부터 보면은 지금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한 세 번 정도 치면 확실히 여기서 컨설리데이션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빅커머스, 그쵸? 빅C 이 종목은 솔직히 저 잘 몰랐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사스 컴퍼니더라고요. 클라우드 베이스로 커스터머와 스토어를 이어주는 그런 크로스 채널 플랫폼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오버밸류 돼 있어요. 지금 1200%. 그리고 미래 성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재정의 건실도를 봐도 지금 적자예요. 빚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제가 보면은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이긴 한데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또 차트를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무엇을 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좀 보는데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군요. 그래서 이것도 IPO였나 보죠. 이 종목은 데이터가 없어서 판단이 안 되는데 일단 지금 하락세고요. 지금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올라오려고 지금 반전을 하려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큰 횡보가 있을 것 같아요. 작게는 84에서 72 사이를 계속 횡보할 것이고 좀 크게 보면은 84에서 63 사이로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볼륨 자체를 보면 볼륨이 많이 없잖아요. 볼륨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드랍은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것 같네요. 72와 84 사이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 재배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아직 구독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것이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계속 발전하는 채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